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삐약이 신유빈 선수에게 날개가 있었습니다. 삐약이니까 닭날개냐고요? 아니요, 천사의 날개입니다. 무슨 천사? 기부천사. 네, 올림픽 내내요 바나나 먹는 모습이 귀여웠던 신유빈 선수, 결국 바나나 우유 광고 모델이 됐는데요. 모델료 중에 1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신유빈에게 어찌 안 바나나? 네, 게다가 이러한 선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6살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요.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흐뭇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왜 이렇게 흉악스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정말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기도 하고 우려를 사기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안산시 한 중학교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허. 개학을 이제 맞고 있죠. 한 학생이 등교하던 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나.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허, 네네. 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뒤를 돌아보다가 무언가 지금 빠르게 걸어가고 있죠. 잘 보시면 뒤에 사복을 입은 남성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여학생이 뒤를 돌아보는데 남성이 손에 둔기를 들고 여학생은 달려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자, 바닥에 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멈추나 싶은데 다시 둔기를 집어 들고는 휘둘렀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고도 CCTV를 저희가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지금 이게 등굣길이라면 학교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게다가 영상 속에서는 둔기로 공격하는 모습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여학생을 향해서 흉기까지도 휘둘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게다가 그 남학생의 가방 안에는 흉기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어머나. 상태였다고 전해지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방금 남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가해 남성 역시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머나. 이 가해 학생은 무려 수십 미터가량을 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고요. 세상에. 또 여중생을 향해서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등의 막말을 위협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어머나.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마침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게 제압을 당한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남학생은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아하. 피해 학생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머리 부분을 굉장히 크게 다치긴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만약에 그 순간에 지나가던 행인분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용감한 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라 이제 이건 죽겠구나 싶어서 양팔을 처음에 잡았는데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헤드락을 걸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냥 경찰 올 때까지 있었는데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구나. 제가 들은 거 그거 보고 나중에 이제 형사 와서 걔 가방을 벗어 흉기를 꺼내니까는 그때 좀 놀라긴 했지요. 흉기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요, 진짜 이 용감한 시민분이요, 자신의 일처럼 만약에 모른 채 지나갔다면 그 피해 학생 아마 진짜 더 큰 피해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등굣길, 그것도 개학의 첫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피해 학생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이 피해 여학생과 이 가해 남학생은요,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나. 게다가 그냥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실제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알고 지낸 사이예요? 네. 이 가해 남학생은요, 왜 그랬냐는 질문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허허. 그러니까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 남학생에게는 정신질환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후배 여중생을 스토킹해오다가 이번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 가해 남학생은요, 이미 과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3월에 이 남학생을 스토킹을 한다면서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나, 굳이 시점을 따져보면 이미 5달 전부터 스토킹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현평론가님, 이 피해 여학생은 그동안 얼마나 수개월 동안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을까요, 진짜? 예, 이 피해 여학생의 가족이 지난 3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 전부터 뭔가 괴롭힘을 당했을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죠. 가족들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이 딸, 즉 여학생과 1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남학생이 딸이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닌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순으로 또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담 교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 나 이 여중생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네. 또 이 학교 담당 경찰관이 피해 여중생에게도 이런 부분 알리고 또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요즘 이제 보호책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안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생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전담에 이 경찰관이 고민을 하다가 남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들과 상의를 해서 결국 이 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가 됐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병원에 지난달 2일 입원을 했었는데요. 24일 정도 지난 26일 퇴원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하. 어제 범행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아하. 가해 학생의 가방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휘둘렀던 둔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흉기들이 발견이 됐고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서에는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피해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행을 계획했었는데 실패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경악스러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이 가해 학생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원 조치하기 일주일 전에 다 소집이 된 거예요. 네. 그 학교 측, 우리 경찰, 정신건강센터에서 오신 분, 학교 관련자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위원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이 학생을 지금 퇴원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다수 의견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퇴원을 강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먼저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다른 관계자들이 지금으로서는 가해자가 퇴원을 하면 안 된다,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부모들이 완강하게 퇴원시키겠다고 하면 그걸 막지를 못하나 봐요, 현행법상. 아마 이 입원 절차가 자의적인 입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강제 입원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보호 입원, 지자체장이 진행하는 행정 입원, 의사와 경찰의 동의로 진행하는 응급 입원, 3가지로 나뉘는데, 아마 이 사안의 경우에 앞선 입원은 이와 같은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된 자의적인 입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의적인 입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 시기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나 부모가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은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퇴원을 막지 못한 건 1차적으로 지금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이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해 학생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몇 달 전에도 이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혹시 곳곳에서 이 범행의 전조 증상, 또 조짐, 미리 일어날 조짐 같은 걸 느끼지 못했을까요? 일단 경찰 해명에 따르면 최초 신고 당시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의자의 이름만 진술하고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고, 무엇보다 출동 신고가 아니라 전화 상담으로 접수된 사안이라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후에 피의자가 위해를 예고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알린 뒤에 이번 절차가 이어졌지만, 경찰이 피의자 측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피의자 부모의 퇴원 의사가 강해서 결국 퇴원하게 됐다고 하고, 경찰이 그 이후에 지난 13일 피의자 측에 전화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이날의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 자타의 위험이 명백하다는 사정하에 앞서 설명드렸던
강제 입원 절차를 취했다면 이날의 아하. 사건을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만한 또 다른 사정이 존재하거나 적극적인 절차 진행을 방해할 만한 다른 사정을 존재함으로 인해 이와 같은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워요. 지금 당시 가해자 이 가방에 흉기가 여러 점 수두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오전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이 가해자 학생이에요. 학생 고등학생 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가 있었어요. 그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해할 의도로 찾아가신 겁니까? 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맞기는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습니다. 저런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우발적이었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저 태도 과연 어떻게 이 사건 그리고 저 인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릴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곱이 넘었더니 또 한 곱이 있다고 또 다른 경악스러운 강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21일입니다. 대구의 한 동네에서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의 긴박했던 상황이 역시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한 여성이 골목길을 돌아서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배를 움켜쥔 여성의 그 옷이 피로 흥건하게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머 저기 짙은 색이 다 지금 피라는 거예요. 네, 어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여성이 달려간 골목을 따라서 핏자국이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어머 세상에. 골목을 따라서 계속해서 뛰어가던 여성은요. 골목 끝쪽에 이발소로 들어갔고 곧이어 그 구차가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어허. 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저 CCTV 상황만 봐도 그리고 저 피해 여성의 지금 옷차림 상황만 봐도 뭔가 좀 긴박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정현 평론가님. 예, 근데 이제 전날 자체는 평소와 다름없던 평화로운 하루였었는데 전날 아침에 이제 피해 여성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강냉이를 나눠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런 특이한 상황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그때 60대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다가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품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어머나. 여성을 향해서 두 차례 휘둘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불시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이 막 피를 흘리면서 어머나. 50m 가량 떨어진 이발소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아하. 그 이발소에는 가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가족의 피해 여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6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사망했다고요? 저 피해를 당하고 흉기 공격을 당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게 된, 가족을 잃게 된 심경은 어떨까요? 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가다가 신발도 신고 계셨는데 신발도 막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복부 쪽에서 발 밑에까지 다리까지 피가 다 흘러내린 거죠, 심하게. 그래서 그렇게 혈흔이 찍힌 거고요. 보건 결과는 제가 직접 가서 기다려서 전달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충격을 받고 화가 난 게 건장한 사람이 이 정도로 틀렸어도 생명에 지장이 생겼다. 그런 소리 듣고 더 화가 나고 뭐 다들 많이 울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보고도 듣고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 게 저런 지금 백주에 지금 보세요. 주변에 어두컴컴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불시에 공격을 당했어요. 전현 평은 대체 저 흉기를 무차별 휘두른 저 사람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과 피해를 입은 여성은요, 40년이나 되는 이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더군다나 이 피해를 입은 여성이 굉장히 그래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양 집의 첫째 자녀끼리 동갑입니다. 그럼 왜 자녀 놓고 이제 도란도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피해 여성이 그쪽 집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도 챙기려고 하고 또 이 가해자 남성의 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이 60대 남성은 어떻게 했느냐? 피해 여성을 공격한 후에 잠시 자리를 떠난 듯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격을 받았고요.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40년 동안 가깝게 알고 지낸 이웃인데 이런 일을 벌인다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먼지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5개월 전에 피해자 집 앞 담벼락에서 피의자가 자동차 매트를 턴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주택 특성상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80, 90대 부모님이 함께 거주 중이니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딸에게 하소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간섭하고 매트 터는 문제로 다퉜다. 아침 일찍 술을 마셔서 많이 취했고 쌓여있던 게 있어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갈등이 원인이 됐다는 게 이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도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달의 일이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 일은 차량용 매트 터는 거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웃 간에 부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간섭이었고 이게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먼지털이로 인한 갈등을 겪은 후로부터 사건 당일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넉 달이 이미 지난 후였고요. 이 넉 달 동안 뭐 그간에 불만 상황을 토로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불만이 있었는지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어머나. 심지어 사건 당일 범행 직전에도요.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듣고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야말로 지금 피해자의 그 집은 보세요. 지금 이 일로 피해자는 지금 사망했고 그 가족들은 지금 너무너무 심적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집안에 풍비박산 났어요. 저 가해자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됩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의 가정은 이 일로 풍비박산입니다. 특히 피해자 아들 사건 현장을 다 지켜봤던 90대 할아버지와 80대 할머니에게 차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충격받으실까 봐. 그러니까 아이고. 피해자가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는 29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족들 꼭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봐도 달리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사유, 물론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겠습니다만 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보이고 다른 모든 사정을 제쳐두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매우 불량해서 적어도 통상의 살인과 다르게 징역 20년에서 25년 이상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진짜 재판 과정 지켜볼 거예요. 이거 뭐 이 인간이 범행 당시에 아침부터 술 먹고 있었다 어쨌다 뭐 그 심신미약 주장하고 그럴 텐데 과연 그거 형벌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이 형벌 어떻게 내릴지 뉴스파이터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얘기는요, 참 화도 나지만 뭔가 가슴 한켠에 먹먹함도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가 돌연 모습을 감추었던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배우 강경준 씨가 상간남으로 지목이 되면서 소송이 진행됐고 저 오른쪽에 계신 강경준 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송이 결론을 맺기까지 그동안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옆에 보이는 아내 배우 장신영 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침묵을 깨고 어제 오랜만에 직접 근황을 전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동안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라면서 대중들에게 안부를 묻고
저희 가족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라면서 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장시영 씨가 죄송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어두운 터널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와 평화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서 그간의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보세요. 장신영 씨가 8개월 만에 오랜만에 SNS로 근황을 전했지만 이 근황 내용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 사연은 한 줄도 없지만 이미 시청자분들은 알 만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기의 가정사가 다 알려질 대로 이만큼 장시영 씨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진짜. 네, 그 연예인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뭔가 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티즌들이 너무 쉽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막 이러쿵저러쿵 다 그러잖아요. 온갖 네. 얘기들을 하고 또 뭐 이혼해라 이런 말도 되게 쉽게 하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쉽게 그런 걸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더군다나 아이까지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8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장시현 씨가 침묵을 지켰던 것 세상에. 같은데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시현 씨가 네. 어느 날 이대로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들려온 어떤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하는데 네.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냐면 고요를 뚫고 아이가 엄마하고 저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어머나. 순간 아이의 목소리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내가 지켜줘야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어쩌면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힘을 내고 지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8개월 만에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요. 그 묘한 지금 막 소름도 돋고 막 전율도 느껴지는 게 이담 아나운서. 사실 남편 강경준 씨의 일로 8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이 아내 장신영 씨인데도 그 순간에 아이 목소리에 퍼뜩 현실로 돌아가고 아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 엄마니까요. 그래서 이번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또 SNS 글에요. 댓글이 한 2,000개가 넘게 달렸거든요. 그래요? 그 댓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또 응원한다는 글 중에 많은 부분이 엄마니까 이해한다. 세상에. 엄마로서 응원한다라는 아.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던 엄마 장신영 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강경준 씨와 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면서 수많은 자책과 반성을 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헤어짐보다는 용서를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실 이 SNS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당연히 나눴겠죠. 나눠야 되죠. 그리고 왜 안 나눴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남편 때문에 8개월 동안 이 사달이 났고 많은 사람, 세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 따가운 시선, 뭔가 그런 막 이상한 댓글도 막 받았을 심적 고통이었는데 남편과 얘기를 당연히 나눠야죠. 근데 SNS 다시 다 보여주세요. 그 내용 보면 전현 평론가 단어 하나 좀 볼게요. 수없이 자책하고 반성했단 말로 일단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어떤 대화의 내용을 고통의 시간 왜 안 보냈겠어요? 근데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살아가려 한다. 앞서 우리 이담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전현 평론가님 이혼이라는 선택 대신 용서를 택한 배경 뭐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담 아나운서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뭘까요? 엄마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일단 남편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한 부분도 물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신영 씨가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심경 역시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첫째도 아이들 때문, 둘째도 아이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들이 둘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 굉장히 어립니다. 5살이에요. 장신영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둘째 너무 어리고 귀엽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앞으로 아빠 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린아들에게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첫째 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큰아들이 지금 17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아들에게 중요한 시기인데 부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신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17이면은 딱 봐도 계산상 고등학생이면 정말 일생이 걸린 중요한 순간, 진짜 고등학교 시기가 일생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에 지금 부모로서 이런 일을 겪게 했으니 얼마나 자책감, 죄책감이 들었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촉발은 아버지 강경주 씨 때문에 됐지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게 된 가정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남편 강경준 씨도 뭔가 대화를 하면서 아내 장신현 씨에게 진짜 솔직하게 고백도 하고 용서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런 입장은 안전해졌을까요? 장신영 씨가 SNS에 글을 남기기를 남편을 향한 지나친 비난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하. 혹시라도 아이들이 접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매듭짓고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데, 사실 강경중 씨도 지난달에 상대 남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위자료 5천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이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즉각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인데, 이 강경준 씨는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시작된 것이고, 해명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아내 장신영 씨의 바람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도 장신영 씨의 요청 저희가 정중하게 받아들일게요. 남편을 향한 지나친 비난은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요청 저희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중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궁금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쨌든 대중에게 정말 많이 알려진 장신영 씨잖아요.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 뭐 드라마든 뭐 예능이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대중이 장신영 씨를 염려하면서 응원하고 위로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아내만이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장신영 씨한테 뭐 끝까지 응원합니다. 좋은 작품으로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또 아이들을 위해 또 신영님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또 작품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이제는 이 가정에 행복만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기를, 그리고 장신영 씨의 앞으로의 활동도 많은 분들의 응원과 뉴스파이터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금도 올림픽 17일간의 열전, 그 여흥, 감동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근데 김효성 기자님, 올림픽 선수들 칭찬해도 모자랄 뻔해. 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 선수들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긴 할 텐데 그래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반가운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기대가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정말 여러 곳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바로 광고계입니다. 너도 나도 정말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광고를 한번 찍어보자 라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먼저 이 선수는요, 급기야 지금 벌써 광고를 찍었습니다. 광고를 찍어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역시 또 많은 팬들의 환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요? 주인공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네.
대박 사건 잘생긴 오상욱 선수인데 아니 근데 이당 아나운서 펜싱 선수면 이 뭐 칼 관련 광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춤만 추는데 무슨 광고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오상욱 선수 192cm의 큰 키로 저랑 별 차이 안 나네요 키가. 네. 차이 안 납니까? 아, 네.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거기에다가 환상적인 다리 찢기까지 보여주면서 어머나. 실력도 뭐 당연히 이관왕으로 금메달이지만 아 진짜 외모도- 잘생겼다 진짜. 진짜 잘생겼어 진짜. 어머나. 외모도 금메달이다라는 이야기로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는 네. 펜싱 국가대표 선수죠. 이번에 공개된 영상 아까 보신 것처럼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춤을 추면서 금빛 음료를 즐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춤도 금메달감인가요? 네. 춤도 금메달감인 것 같은데. 아니래요. 김민경 아닌가요? 기자님 옆에서 아니라고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네. 네, 냉장고에서 시원한 금빛 음료를 아 즐기는 금빛 음료. 아 금빛 네. 음료. 그런 모습이 네.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광고 모델로 오상욱 선수를 채택한 회사 측은요, 철저한 자기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오상욱 선수 운동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모, 입담, 다양한 매력을 뽐내면서 대세로 떠올랐다면서 그래서 모델로 채택했다라고 밝히기도 아, 했습니다. 금빛 음료 그거 마시면 한다는 그거군요. 그걸 찍었대요. 그 광고를. 그런데 하재근 평당 진짜 생각해 보니까 광고계에서는 이른바 블루칩 아주 그냥 무량주겠어요. 진짜 섭외 1순위 영순위겠어요, 진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성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네. 거기다가 외모 또한 상당히 미디어 친화적인 그러네요. 그런 외모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와, 진짜 잘생겼다. 지금 뭐 광고, 방송 각종 섭외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의 줄을 서시오 어허.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오상욱 선수가 네. 뭔가 외모를 보기에 좀 고생 없이 자란 사람 귀공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아,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펜싱처럼 이렇게 이 장비를 많이 쓰는 종목의 선수다 보니까 집에 돈이 좀 있나? 좀 부유한 거 아니고 뭐 그런 그러죠? 네.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어려웠던 가정의 편 속에서 힘들게 펜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은퇴를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어머나. 왜냐하면 그 장비가 비싸서 새 거를 못 샀다는 아이고. 거예요. 물려받아서 썼는데 어머나. 도복은 한 8, 90만 원씩 하고 어머나. 재킷이 한 35만 원씩 하는데 세상에. 이게 칼에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네. 센서가 금방 고장나서 바로바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칼도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한 9만 원, 15만 원 해서 이거 살 돈이 없어서 한때는 펜싱을 그만둘 아이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따낸 금메달이니 얼마나 또 값지게 했어요. 또 광고 여기저기 또 불려다니고 그것도 행복한 고민을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선수 다음에 또 잡아라 하는 선수는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나 먹는 모습이 엄청 지금 화제고 막 그냥 이제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안 지치려고 계속 먹고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 먹고 이번 대회도 힘냈어. 저희 밥을 좀 잘 먹어요. 같이 맨날 모여서 도시락 꼬박꼬박 먹고. 아니 이게 진짜 안 지치려면 잘 챙겨 먹어야 되는 맞죠? 근데 아니 이게 진짜 먹는 것만 찍혀요. 나 연습 진짜 먹을 때만 찍히고. 아니 진짜 이담 아나운서 이 신유비 선수는 경기 때 중계 카메라에 잡혔을 때 그 진지한 공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과 여기서 평상시 모습 쫙 애기 같아요 진짜. 묵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것만 찍힌다고 아까 약간 불만을 토로했는데 저희도 계속 먹는 것만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동메달을 2개나 획득한 그러니까요. 탁구의 신유빈 선수죠. 이번에 자, 먹방으로도 저 표정 보세요.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요. 표정하고 완전 달라요. 누워있던 표정하고. 와. 정말 집중력이 대단한 선수인데 경기 중간에 특히 먹방을 보여준 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납작 복숭아도 먹었죠. 엄마가 싸준 주먹밥도 먹었죠. 게다가 그 에너지계를 이렇게 쪽쪽 먹던 거는 막 심지어 품절 대란이 될 정도로 진짜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어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 광고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특히 바나나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이 바나나 맛인가 하는 그 음료에 관련해서 그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모델로 신유빈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진짜요? 그것도 많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 폐막한 직후에 네.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이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어서 촬영해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아하. 밝혔습니다. 또 주먹밥을 먹었었잖아요. 네. 엄마가 싸준 주먹밥. 근데 신유빈
이름이 붙은 주먹밥 2종류가 한 편의점에서 선보여진다고 합니다. 아하. 그것도 뭐 이제 올림픽 경기 중에 신유빈 선수가 주먹밥을 오물오물 먹던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니까 네.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보세요. 저렇게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전 세계의 어떤 귀여운 뽀짝, 귀여운 폭발 모습 보이니까 이게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업체에서 광고로 팔딱 이렇게 기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유빈 선수가 광고 업체 모델이 된 다음에 아주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면서요, 박선배 변호사님. 신유빈 선수가 계약 전에 광고 업체 측에 이 모델료를 기부해도 되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허. 사실 모델료는 지급받으면 당사자가 어디 사용하든 업체 측이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그렇죠. 굳이 왜 물어보는지 업체 측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어허. 알고 보니 신유빈 선수가 이 모델료를 바로 기부해버리면 광고 효과가 퇴색될까 걱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신유빈 선수 뜻에 달려있으니 조율할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인데 네. 신유빈 선수가 모델료 일부를 기부해도 되는지 물었다지만 사실은 일부가 아닌 상당한 부분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얼만데요? 무려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박 사건! 신유빈 선수가 이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은 이 초등학교 탁구 유망주들의 해외 전지훈련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야, 사실 저 광고 모델 이 수입도 자신이 피땀 흘려 이 메달을 딴 그 노력의 대가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누가 비난하지 않자는데 그 1억을 기부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1억을 누구한테냐? 한국 탁구의 어린 꿈나무들한테, 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1억 내놨다는 게 정말 대박 사건인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기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와, 업체를 배려하는 이 마음, 아니 이게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네. 이때 이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상대를, 그러니까 광고주를 배려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모델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최고의 광고 모델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유빈의 선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이미 탁구 팬들 사이에서는 꾸준한 선행을 보여온 신유빈 선수가 갓유빈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신유빈 선수의 첫 기부는요, 시간을 거슬러서 2020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신유빈 선수가 나이가 16살이거든요. 어머나. 그때 최연속 탁구 국가대표가 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바로 실업팀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첫 월급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하면서 남긴 말이 이러해요. 뭔데요? 부모님께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다. 탁구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기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나. 그때 기부했던 내용을 보면요. 네. 6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53켤레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를 했었어요. 16살 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돈 달라고 징징대도 될 나이에? 그러니까요. 번 돈을 고스란히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2021년에도 기부를 했는데요. 그때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서 그때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 무려 8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와. 여기가 끝이 아닌 게요. 지난해 5월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때 포상금 1,000만 원 받은 것도 그때도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10월에는요. 저소득층 우리 노인분들을 돕고 싶다라면서 수원의 한 복지관에 2천만 원도 기부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선수들을 위해서 유망주들을 위해서 탁구 용품도 기부하고 탁구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이미 꾸준한 기부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신유빈 선수 물론 이제 어느덧 20살이 됐지만 참 16때부터 나이답지 않게 정말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게 다 따지고 보니까 부모님의 교육 덕분이었어요. 아까 얘기 나왔죠.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교육관 보세요. 다른 사람, 다른 부모들은 꼭 선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 부모는 네 열심히 좋은 직업 돼갖고 잘 아파트 큰 거 사갖고 와갖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이 신유빈 선수 부모님은 돈은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 라고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가정교육 덕분에 이런 선행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신유빈 선수 멋져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저기서 이 선수 잡아라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 선수가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전현 평론가님?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 나온 스타 중에 스타, 바로 김예주 선수입니다. 아하. 여자 공기소청 10m에서 은메달을 땄는데요. 아, 저도 사실 보면서 와, 멋있다라는 맞아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으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튜브에서 사격하는 영상이 조회수 600만, 대박. 200만 이런 영상이 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배우들이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매니지먼트 회사와 정식으로 에이전시 계약도 체결됐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L 브랜드가 있는데 아하. 화보 모델로 김예지 선수를 발탁을 진짜요? 했습니다. 어머. 물론 이제 화보이기 때문에 일회성이긴 하지만 이 김예지 선수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김예지 선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혹시나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무표정도 멋져요. 무표정도 지금. 네, 그리고 태극마크가 그려진 모자를 딱 쓰고 야. 한쪽 눈은 딱 가립니다. 눈 가린개를 착용하고 네. 딱 사격을 하고 나서 더 재미있는 것은 경기의 결과가 너무 좋아도 그 특유의 무표정한 표정이 야, 있는데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마치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네, 모습 같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와 당장 액션 영화에 캐스팅했다, 캐스팅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극찬을 하면서 네.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광고 계약하자라는 요청만 20건이 넘는 어머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다만 그래도 운동선수시니까 이 소속사에서는 그래도 운동선수 생활 맞아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또 잘하겠다. 이렇게 운동이 또 입장을 기본일 수 밝혔습니다. 있겠죠. 아니 이다만서 이러다가 진짜 김예지 선수 영화 한 편 찍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그러니까 김예지 선수가 연기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허. 그 자체가 영화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맞아. 어허. 게다가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던 그 소속사도 배우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매니지먼트사라서 그래요? 혹시 방송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아하. 또 일론 머스크가 영화에 캐스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김예지 선수가 이야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하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액션 영화 캐스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특별히 좀 캐스팅 되고 싶은 시리즈가 있나요?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일론 머스크님한테 일단은 사격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사격을 널리 세계인의 입방아에 오르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 뭐 그런 또 겸손의 말도 했는데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예지 선수가 사격 선수 때 총만 잘 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쏜다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김혜지 선수가 후원금을 쌌다고 합니다. 후원금 쌌어요? 우리가 돈 쓰는 거 보고 돈을 한번 쏜다 그러잖아요. 네. 하잖아요. 바로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그 많은 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야. 그걸 고민하다가 이거 세상에. 후원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네. 저의 작은 보탬으로 더 나은 환경과 의식주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혜지 선수가 무슨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의 프로스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인기 종목이 아마추어 선수잖아요. 아무리 유명세가 있어도 저런 아마추어 선수한테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이번에 세상에.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꼭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요. 우리 선수들이 참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참 실력도 실력이지만 참 임성이 너무너무 곱고 바르다 착하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참 멋지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앞으로의 선수 생활도 또 다른 생활도 한번 열심히 한번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하하 눈물의 상봉 이거 보통 우리가 눈물의 상봉하면 수십 년 떨어져 있다가 극적으로 DNA 등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상봉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제목에 귀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어허. 말 그대로 지난달 14일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귀여운 3남매의 귀여운 눈물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어허. 당시에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어허. 무엇 때문에 눈물까지 흘린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한 꼬마 아이가요 훌쩍거리면서 길을 건넙니다.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본 이웃들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경찰이 네. 도착할 때까지 마실 것을 사주면서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를 인계하고요. 네. 아이를 인계받은 경찰은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근처 파출소로 이동을 했는데 네. 확인 결과 등록된 지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요즘은 이제 이 각 가정에서 아이들 지문 이제 가까운 이 지구대에 가서 다 등록하기도 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나 봐요. 근데 어쨌든 등록은 안 됐지만 전현현 평론가님 앞서 CCTV 보니까 그래도 길 가시던 분들이 아이고 길 잃어버렸구나 하고 음료수 사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일단 안도가 됩니다. 이 길을 잃은 아이가 4살입니다. 얼마나 아이고, 무서웠겠어요. 세상에. 훌쩍훌쩍 울면서 길을 돌아다니니까 이것을 본 아주머니들 몇 분이 가셔서 왜 혼자 울고 있어? 라고 했더니 오빠들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아이가 더운 날 많이 돌아다녔고 아이고. 지친 상태인 것 같아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주시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편의점 직원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편의점 직원도 도왔네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와서 아이를 인계해서 파출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효선 기자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 사전 때 이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아이의 경우에는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4살이면은 조금은 약간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집을 이 제 발로 찾아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지문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연락할 방법도 지금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전화번호도 외우기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확인했는데 없죠. 그래서 경찰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마 직접 찾아주려고 한 것 어머나! 같습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어떡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 할 수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가 처음 발견됐던 장소로 돌아간 경찰. 네. 골목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요. 아이를 경찰차에 태워서 근처를 돌았습니다. 네. 바로 그 순간에 경찰차를 보고요. 저 멀리서 누군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죠. 네. 다름 아닌 잃어버린 막내 동생을 애타게 찾던 오빠였습니다. 어머나! 8살 작은 오빠인데요. 이 작은 오빠는요. 동생 보자마자 아주 엉엉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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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어머나! 터뜨리고요. 어머나! 큰 오빠 11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놀란 동생들을 큰 오빠답게 꼭 안아줍니다. 어머나! 오해 깊은 이 3남매의 모습 뭉클하면서도 정말 귀여운 게요. 이게 헤어진 지 30분밖에 안 된 거라고 합니다. 아니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3주가 아니라 30분 일단 동생과 헤어졌는데 근데 야 오빠의 작은 오빠의 저 눈물이 먹먹해지는데요. 얼마나 동생을 아꼈으면 애타게 찾았으면 그랬을까요? 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좀 눈물 흘리고 있었고 길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략한 단어만 할 수 있어가지고 주소 같은 거는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오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빠가 찾고 있는 거라고 바로 알았죠. 동생이 없어졌어요 하면서 엉엉 울어가지고 뒤에 타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같이 부둥켜하고 울어가지고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경찰분들이 발빠른 대응 덕분이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아이들 30분 동안 한 30년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진짜. 3남매가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한 뒤에 이들의 아버지도 파출소에 도착했는데 네. 경찰은 많이 놀랐을 가족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챙겨주는가 하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문 등 사전 등록도 진행했습니다. 네. 이웃의 관심 속에 이 아이는 최초 발견 후 20여 분 만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저 큰 오빠 보세요. 야, 동생들을 이렇게 목덜미 끌어안는 거 보세요. 야, 좀 듬직합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 3남매 이제 우애를 확인했으니까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또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3남매 되기를 또 응원해 볼게요.